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북한 간 동맹조약 비준과 북한군 파병의 의미와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10월 24일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 조약의 비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동조약은 빠른 시일 내 러시아 상원이 하원 비준에 동의를 하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후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여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한동안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다가 우리의 국가정보원이 위성사진 등 파병의 증거들을 제시하자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월 24일 자신이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과시하기 위해 자국 내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위성사진은 중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있다면 이는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군의 파병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북한 전략자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날 하원에서 비준되었음을 환기시키고 그 조약에 사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푸틴이 말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 4조는 최약국 일방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25일 자국 국영방송 러시아원과의 인터뷰에서 신조약과 관련해 제4조가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를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친구들도 상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협의하고 결정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일부 훈련을 시행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안에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활동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푸틴의 발언에 호응하여 북한도 10월 25일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조선통신과의 대담에 나서서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북락한 조약에 따라 합법적 파병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따르면 현재 1만 2천 명 정도가 파병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내 북한군은 수주간의 적응 훈련을 거친 후 10월 23일부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이며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곧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신조약의 핵심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과 23개조로 이루어진 신조약의 핵심은 푸틴이 강조한 제4조입니다.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조약 4조는
구소련 당시의 조소 동맹조약 1조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복원시킨 것으로 신조약이 군사동맹조약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조약 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하여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의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위협 제거를 위한 조치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북한의 신조약 비준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적인 군사동맹 관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3년 가까이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장기화되면 물론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을 던져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넘어 핵 및 첨단 재래식 전력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피를 흘릴 경우 양국은 혈맹 관계로 발전하며 이는 곧 북한의 군사 기술적 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의 참전이 매우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우리는 이 조항, 즉 조약 4조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북한이 북한군의 참전 대가는 물론 전후복구에 대한 참여, 대규모 노동력 송출 등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막대한 탄약과 미사일 등을 공급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파병 대가만으로도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조약이 과거의 조소동맹보다 훨씬 공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신조약은 제2조에서 쌍방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루덴코 차관은 10월 24일 신조약 비준안 표결에 앞서 하원에 신조약의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약이 안보 불가분의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안보 불가분의 원칙은 한 나라의 안보 정책은 인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한 논리로 제시하였던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동원칙을 한반도에 적용하고 러북이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과 사드 배치,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대해 나가면 물론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 등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럴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은 한반도의 기존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 한미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집요한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